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어떤 메카니컬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부해봐서 이거를 이제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만성 통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알면 좋을 텐데,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어떤 통증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다음에 그 통증 부위가 이제 고쳐지고 복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래서 이러한 어떤 뉴로 시스템 같은 어떤 측면의 어떤 그 뭐랄까 패스웨이가 잘 발달돼서, 그러니까 통증이 병변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몇 주부터 몇 년까지 이상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이랑 그다음에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통각에 대한 어떤 통각 수용체가 그 어떤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말초 감각신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이 이제 만성적으로 활성화돼서 어떤 약한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과대하게 해석하는 어떤 감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만성화되면은 약간 이제 스파이널 코드 측면 레벨에서도 이제 보다 더 어떤 신호를 잘 감작하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 되고,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 되면 결국에는 어떤 동일한 자극이 있어도 통증을 좀 보다 빠르고 그다음에 강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수용체 중 하나는 이제 NMDA라는 수용체인데, 이 NMDA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메모리와 관련된 원래 수용체인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어떤 통증을 기억하는 데에도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NMDA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면은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그 이제 칼슘의 인플럭스를 촉진시키는 어떤 수용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중요하고, 이건 이제 모식도인데, 그 NMDA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 그런 칼슘 인플럭스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칼슘 인플럭스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AMPA라는 립세터 자체가 이제 생성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트륨이나 아니면 이제 포타시움 아이온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 많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디폴라리제이션 상태로 해서 유지하게 돼서 이제 통증을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많이 느끼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어퍼 레벨에서도, 그러니까 또 좀 센트럴 레벨에서도 이제 페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절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RG나 도잘혼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스트로사이트나 아니면 마이크로글리아가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냅스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로를 좀 더 조정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런 케모카인들도 관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 근육이 이제 어떠한 관련이 있나, 만성 통증과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그 근육에 작용하는 몇 가지 이제 신경들이 있습니다. 크게 감마 뉴런이 있고 알파 뉴런이 있고 베타 뉴런이 있는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운동신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1A랑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센서리 파이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알파 모터 뉴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소토닉한 수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근육의 랭스를 조절할 때 어떻게 보면 사용되는 모터 뉴런이고, 감마 모터 뉴런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소메트릭한 수축을 하게 될 때 그 익스터널 파워가 증가할 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육이 수축할 수밖에 없는데, 근육의 어떻게 보면 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터 머슬 스핀들을 계속 그 뭐랄까 타이트하게 유지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해주는 모터 뉴런이 바로 이제 감마 모터 뉴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아이소메트릭한 어떤 컨트랙션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인 운동신경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엔 이 감마 모터 뉴런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프로프리어 리셉션, 그러니까는 즉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자세, 우리가 뭐 걸을 때 뭐 허리를 계속 필 때 작용하는 운동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머슬 스핀들 자체가 이제 그 우리 그 근육의 어떤 정보를 이제 뇌로 전달하게 하는 어떤 감각 수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어떤 다이나믹 그런 뭐랄까 컨트랙션에 대해서도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스태틱한 그런 컨트랙션에서도 대해서도 일정하게 일렉트릭 시그널이 파이어링 돼서 센트럴로 이제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머슬 스핀들은 하나의 다이나믹 뉴클리어 백 파이버가 있고 하나의 스태틱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버, 그러니까 그 보통 5개의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가 있는데, 스태틱이랑 체인 파이버는 대부분 이제 어떤 스태틱 컨트랙션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반면에, 다이나믹은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머슬의 랭스 자체가 조절될 때 그때 파이어링 되는 머슬 스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감마 모터 뉴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뉴클리어 체인 파이버랑 그다음에 뉴클리어 백 파이버에 동시에 작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컨트랙션을 할 때 대부분의 컨트랙션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아이소메트릭이랑 그다음에 아이소토닉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대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를 모식도 한 건데, 이 감마 모터 뉴런이 보면은 여기 스태틱 감마도 있고 다이나믹 감마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머슬 파이버인데, 그러니까 이제 머슬 파이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동물마다 다 다른데 사람은 일단 저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타입 1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적색 근육, 그러니까는 산소 요구도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피로에 대해서 잘 저항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2A는 타입 1과 타입 2B의 어떤 중간 단계의 머슬 파이버고, 타입 2B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산소로 어떻게 보면 대사가 진행되기보다 바로 이제 포도당 대사를 하는 근육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색 근육, 그러니까 이제 백색 근육, 그러니까 막 큰 근육들, 막 헬스에서 막 운동할 때 막 근육이 커진 근육들, 그런 거가 보통 이제 타입 2B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어떤 피로에 대해서 큰 저항력은 없고, 대신에 어떤 컨트랙션 포스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근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머슬의 어떤 컨트랙션을 나타낸 건데, 우선 여기 밑에 X축 보면은 저기 수축 속도가 0일 때 머슬 포스가 나타난 건데, 거기가 이제 만나는 교차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거보다 조금 이제 머슬 파워가 감소하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저기 수축되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아이소토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센트릭이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아이소토닉,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속도가 수축 속도가 0이면은 보통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머슬 포스가 150이면은 이제 저 근육은 이제 150까지 간 거고, 그 조그맣게 저렇게 저기 뭐랄까 이게 올라가는 부분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소토닉이랑 아이소메트릭이랑 약간 살짝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신경이 어떤 플라스티시티가 있으면, 아직 머슬 파이버도 플라스티시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타입 2B가 타입 2A, 아니면 타입 2A가 타입 2B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뭐 만성 통증이나 아니면은 어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발생했을 때는 타입 1 파이버에서 타입 2 파이버로 변형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돼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타입 2에서 타입 1 파이버로 전환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실험실에서만 요게 이제 타입 2가 타입 1으로 컨버전 된다는 게 보고돼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타입 2가 타입 1으로는 절대 그러니까 뭐 된다고는 이제 말은 안 돼 있고, 보통은 이제 나이가 에이징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만성적인 인저리가 있으면 머슬 파이버의 어떤 구성이 1에서 2 쪽으로 좀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 머슬 파이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파이버 타입 1이랑 그 다음에 타입 2가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모터 뉴런이 하나의 모터 유닛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게 되는데, 그 모터 뉴런 자체가 많이 없어지면서 한 모터 뉴런당 지배하는 모터 유닛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근육의 어떤 타입이 약간 살짝 변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제 발현되는 비율이 5에서 10%인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28.5%까지 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나이가 들면 대부분 타입 1보단 타입 2의 비율이 살짝 많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어떤 파이버 수로 보면은 타입 1과 타입 2의 어떤 총 숫자는 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입 2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빨리 지치는 근육이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자세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는데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입 2가 살짝 좀 더 비율이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변성이 돼서 이제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로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해서, 이 인간을 이제 다 깠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근육이 어떤 저렇게 그 파이브 1과 파이브 2의 컴포지션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기존에 알려진 거는 이제 타입 2 파이버가 이제 근육이 어떻게 보면은 근육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힘을 내기 때문에 이제 타입 2가 없어지면 이제 로백 페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닐 거라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이제 근생검을 해서 이 타입 2와 타입 1의 비율이 어떤지를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맞다라면은 그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타입 2 파이버가 많고 타입 1이 적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결과는 사실 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왔고, 이제 여기서 실험이 어떻게 보면 진행된 과정은 뭐냐면은 그 척추 기립근에서 토라식 레벨이랑 그다음에 럼발 레벨의 그 각각의 어떤 파이버 1과 파이버 2의 그 비율과 그다음에 그 근육의 그 크기의 직경, 그다음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따로따로 이제 성별로 이렇게 분류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토라식 레벨에서도 보면은 타입 1 어떻게 머슬 파이버가 남자 같은 경우는 62%고, 그다음에 타입 2 머슬 파이버 같은 경우는 한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상과 다르게 애초에 처음부터 타입 1 파이버가 되게 많았던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럼바 레벨에서 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타입 1은 65, 그다음에 타입 2는 이제 한 35%? 그 정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생각과 다르게 타입 2가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어떤 척추 기립근은 이제 타입 1 파이버가 지배적으로 많고,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타입 1이 훨씬 많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인데 타입 1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여기 타입 2의 비율인데 상대적으로 타입 1보다 적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은 이 타입 1이 왜 많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게 이제 타입 1이 피로에 대해서 때문에 저항력이 강한 근육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소메트릭한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저항력을 갖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통증이 이제 발달할 수 있는 어떤 이유는 그 타입 1 파이버가 원래 이렇게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타입 2로 약간 컨버전 되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크로닉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져서 아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 남녀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어떤 그 로백 페인은 양상이 좀 다른 것이 있고, 그리고 굳이 타입 2 파이버가 부족하다 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변성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로백 페인이 발생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